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속하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는 신소통합 기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자리고 지금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하는 절차상에서 나중에 진행되는 거니까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 관련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계획안은 한 예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그동안 서울시는 뭐를 했냐 하면 공원의 위치를 여기다 둘 거고 보행 통로를 이렇게 뚫을 거고 그 다음에 주차 출입구는 여기와 여기로 여기 하나 없어 여기와 여기로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용적률은 이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할 때 이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상가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옹벽은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상가를 이건 아마 지하가 될지도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용적률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은 면적이 아까 10만 얼마나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주차도 우리 주차 많으니까 한 층 더 파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층수, 용적률, 그 다음에 임대 세대수. 그럼 임대 세대수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지금 어느 한 동이 임대가 아니라 섞어버릴 겁니다. 아마 이게 섞어버릴 거고 옛날처럼 작은 임대 평형으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전용 아니면 분양 면적 25평, 34평 이런 게 요새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확폭을 해서 좀 넓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좀 더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금방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재정비는 아까 층수에 관련된 서울시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 팀장님께서 올 연말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일정이고 그 이후 일정에서는 아마도 여기서 예측하기가 힘들 겁니다. 임대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평형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평형이 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보여드린 세대수는 예시 아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조정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지금 배치안을 보면 완전 공개하는 보행 도로가 3군데잖아요. 가운데 도로가 있고 근데 저 가운데 오픈된 저 보행 도로를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안 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 저렇게 되면 지금 일반 밖에 있는 주민들도 다 이 보행 도로를 통해서 공원을 가고 학교를 가게 되면 기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보호권이 침해될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오픈을 하면.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서울시에서는요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이라는 걸 운용을 합니다. 그거는 신속통합계획 단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단지가 크면 중간에 100에서 120m 단위로 보행 통로 또는 도로를 개방하게 그렇게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지 내에 외부 주민분들이 오는 거를 싫어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은 서울시에서 요새 이제 아파트들이 담벼락을 치고 주변과 차단하고 저희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일정 정도 간격으로 보행 통로 같은 것들을 뚫도록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이제 보행 통로를 3개를 뚫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외부 주민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이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배치안을 보면 양쪽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아파트 뭐 1000세대 이상 되는데도 전부 다 막고 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양쪽을 저희는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가운데까지 저렇게 보행도로가 있어야 될까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좀 다시 그거는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게요. 그 보행 통로에 대한 얘기는 그 이렇게 한 몇 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없으면 시민 때 자꾸 여기다 뚫으라고 그래요. 도로 내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왜냐하면 일정 규모 되는 거고 전체 도시 조직을 보면 이게 뭐 도로가 이렇게 돌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렇게 뭐 벽으로 이렇게 다 둘려 막는 거를 요새 못하게 해요. 심의 이제 이게 지금은 재정비 심의에 올리는 거지만 건축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얘기가 돼요. 뭘 이렇게 뚫어라, 뭐 이걸 이렇게 뚫어라, 막히는 게 없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경관에 대한 하나 그 트임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비오톱의 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일반 사람들이 좀 쓸 수 있게 이게 소통을 시키는 장치인데 사실은 이 규모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크게 지금은 계획은 한 10m인데 양쪽에 녹지까지 하면 한 20m 이상이 되는 큰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이 여기서 이제 뭐 배드민턴도 치고 뭐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은 쉽게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될 만한 성향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질의. 네, 저 끝에. 수고하십니다. 6동 202호 소유주인데요. 주차장하고 공원 그거를 저쪽 북쪽으로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공영 주차장인데 여기 주택지 내에 과연 그 공영 주차장의 수요 면적이 그게 가능한가? 어떤 기준에서 그 주차장이 들어왔는가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이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한 80대 정도 내외의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게 되면 단지 북측이나 학교 주변이라던가 단지 내측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로변에 있는 것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공동주택 획지에 주차장을 할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밑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일조권에 따른 그 세종과학고와의 그 관계 때문에 세종과학고 쪽에 그 저층으로 배치하는 것 같아가지고 용적률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이쪽에 현재 주차장 자리에다가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자리 아니면 그 상가가 두 군데 동에 지금 그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가는 이 인근 지역의 주택지도 포함되는 동선으로 본다면 상가가 오리로 쪽으로 배치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 토지용 결론에서는 저희도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오랜 기간에 좀 논의를 거쳤는데요. 학교변으로 공원이 위치가 되는 안도 저희가 중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검토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공원하고 주차장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상가들도 그냥 지금 현재 오리로변에 저기에 보행 활동 거의 없잖아요. 현장 가 보시면 여기 거의 사람들 많이 안 지나다니잖아요. 여기다 이제 공원 놓게 되면 여기 와서 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가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의 있으신 분, 네. 네, 24동 208호 강두선이랍니다.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사항은 저 비옵터에서 비옵터가 그 단지의 공원이 요구하는 그 면적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고 그 그 면적을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90에서 250으로 올리면서 주고받고 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도로 넓히는 거, 공원, 그 다음에 공원 밑에 주차장, 공영 주차장, 그 다음에 임대 가지고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수대가 정확히 뭐 몇 세대로 했는지 하고 아까 말한 그거 외에 또 다른 주고받은 게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보면은 저기 동양 뭐죠? 그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포함돼서 한 거 같은데 그거가 된 건지 확실하게 한번 확인하고 싶고 저 끝에 모서리에 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빠졌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 비오톱 부분이요. 저희 비오톱이 지금 보시면은 단지 외곽 경계부에 있습니다. 이게 단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경계부에 있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 건립을 하게 되면 단지 경계부에서는 일정 정도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지 면적이 빠져갖고 연면적을 그만큼 더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단지 입장에서도 딱히 이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지 면적화해서 연면적을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계획 사업적으로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비오톱은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이 땅이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 그거를 공원이나 이런 시설 면적으로 대체해주지는 않아요. 저희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에서 250%까지 증가되는 거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로랑 필수적으로 확보되는 공원, 이것은 도로랑 공원은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고 또 공원은 세대수에 맞춰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대비 이제 주민분들이 제안하신 9.6%가 이제 11.4%로 순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로 공원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 공영 주차장을 기부 체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면 기부 체납을 하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을 할 때 기부 체납 시설들이 지상에 올라오는 시설을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지상에 올라가는 용적률을 잡아먹어요. 분양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로 받고 우리 용적률에도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 주차장은 기부 체납을 많이 할수록 사업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190%에서 250%로 갈 때 각종 계획 요소들이 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준 허용 상한이라는 그런 용적률 체계를 가져가거든요. 제일 베이스가 되는 기준 용적률이 190%가 되는 거고 200%까지 10%는 각종 계획 요소들, 뭐 녹색 에너지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계획 요소들을 지키면 10%를 더 가져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기부 체납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서 올라가고 기부 체납을 통해서 한 230%까지 간 다음에 법적 상한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증가 용적률의 반은 임대주택, 반은 분양주택 이렇게 가는 체계가 법적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때 증가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되는데 대략 한 58세대 정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평형 규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고 이렇게 공공기여가 구성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척 부지에 대한 부분인데 동강빌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 저희 위원장님이 엄청 고생을 하셔갖고 다 이제 막 조사를 해갖고 구역경계에 편입하는 걸로 100% 동의를 동강빌라에 받아서 구역경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공원이나 진입도로 계획들이 완벽하게 짜여질 수가 있었고요. 이쪽 위쪽에는 약간 뭐 쓰레기 적시소 비슷한 뭐 철물점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유주랑 연락이 안 닿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역경계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혹시 연락이 되셔갖고 주민분들이 잘 합의를 하시게 되면 구역경계에 포함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오톱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오톱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아마 평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조사하실 때 과연 이 비오톱이 몇 등급이고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저 혹시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 부분에 대부분 다 비오톱이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뭐 집고양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식물들이 굴락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지 전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등급인지 또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비오톱 1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비오톱 1등급이고요. 비오톱 부분은 쉽게 해제하거나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 식생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슨 천연기념물 꽃이 있어서 보존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연 식생이 있는 부분들을 보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오톱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질문하실 분. 네, 여기 밑에. 아니,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드리러 갈 거예요. 예, 사동 204호에 사는 황민입니다. 지금 뭐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단지에서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그 차량 출입 진출로는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차를 박아놓고 내 집에 올라가려면은 주차장 위치가 내 집에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북쪽 끝에 남쪽 끝에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야 될 적에는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어떻게 뭐 비상 통로 개념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대단지에 이제 도로는 지금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가지고 고압 변전실이 없어요. 고압이 그죠? 개인 계량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기 고압 시설 변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소화전 시설 관련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궁금하다고 건의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주차장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시설, 소화전 이런 것들은 건축 설계 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건축 배치에 대한 큰 컨셉을 갖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시고 설계자를 선정하시면 그 설계자와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군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건축 설계 때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이상 우신빌라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신다고. 뭐 어떤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설계도를 와서 보니까 물론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설계도는 멋지게 보이는데 주민의 생활권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형상 우리 우신빌라의 지형상 어디가 어떻게 옆에는 다 학교잖아요. 그죠? 학교고 이쪽에 큰 도로인데 지금 공원이 앞에 와 있고 지하 주차장도 그 공용 주차장도 앞에 와 있고 또 상가는 그 앞에가 있어야 될 상가가 중간에 가 있고 이런 설계도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이건 예시도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참고해가지고 조금 지역에 여기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가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공원이 너무 앞에 있어요. 그 큰 도로 옆에 있다는 거는 너무 위치적으로 앞으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살 일도 아니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공원이 앞쪽에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옆쪽 그래서 제 아이디어니까 제가 좀 안 설명을 좀 그러니까 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계획한 거니까 조금 예. 더 방영해서 좀 예.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렇지만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가피하게 마이크를 좀 들게 됐는데요. 아까 우신빌라가 빨리 끝났다고 그랬죠. 공원을 제가 앞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디가 있었냐면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예. 공원은 한자로 얘기하면 공공이 쓰는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이면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공원은 여기다 공원 설치하면은 뭐 밤에 누가 합니까? 예. 공원이라는 게 어떤 공원이냐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다니는 통로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떤 분이 또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이거 어차피 못 쓰게 되는 땅 아니냐? 좀 이게 일조 학교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낮게 가는데 공원 이리 가면 여기 높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원은 이 자리가 아니다. 뭐 이 자리도 있었잖아요. 이 자리도 있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공원을 놔야 그게 다른 집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내 생각. 청계천을 철거하고 나니까 청계천변이 살아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공원이 이래서 이제 통로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 나가는 입구도 하나 생기고 공영 주차장이 뭐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또 뷰도 좋고 향도 좋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생각을 전환하면 이게 그런 그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이상 뭐 질문 없으실 것 같고요. 이상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